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름을 맞아서 지금 냉면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강원도 바닷가 그중에서도 속초와 양양 지역의 함흥냉면입니다. 앞서 우리가 6월 초쯤에 이제 서울 함흥냉면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 냉면 하니까 강원도 속초와 남한의 함흥냉면이 어떻게 고양이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을 줬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 속초라는 지역은 바로 북한하고 붙은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많은 피난민이 내려왔는데 피난민들이 두 가지 조건을 따져가지고 정착을 했습니다. 네. 첫째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미군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 그렇네요. 가장 활약이 세니까. 네. 그래서 거기 있었고 두 번째는 전쟁이 오래 갈지 몰랐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향이랑 가장 가까운 곳. 돌아갈 수 있게. 그렇죠. 소식을 듣게. 그래서 정착한 곳이 바로 속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많이 모여 살았는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속초의 중심은 중앙동이에요. 예. 이름이 중앙동이라서 중앙인지 모르죠. 중앙동인데 중앙동은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그 이전 분들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살 수가 없으니까 실향민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중앙동 건너편에 보면 모래톱이 있어요. 모래톱. 그 모래톱에 모여 산 게 지금의 아바이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오, 아바이 마을. 우리가 아바이 하면 이제 뭐 함경도 사투리로 아저씨 아니면 뭐 할아버지 이렇게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바이 마을에서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이분들이 고향에서 먹던 냉면을 뭐 속초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서 먹던 음식은 이제 함경도 사람들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함경도 분들은 가장 많이 먹는 게 녹마국수인데 네. 그거에 그 그러니까 재료가 밀가루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그건 뭐냐. 메밀도 아니고 걔들은 감자 전분입니다. 네. 전분을 전분을 녹마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남한에 오니까 감자 전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구마 전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도 좀 있으니까 그런 걸 써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와보니까 이쪽에는 재료가 좀 다르고 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은 우리가 얹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위에 얹어 먹는 가장 중요한 가자미가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지금 원조집으로 이끌어지는 집이 있는데 그 집 사장님께서 가자미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흔했던 게 뭐냐? 명태가 흔했습니다. 네. 그래서 명태 꾸미를 만들어서 가자미 스타일로 아주 맵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알겠지만 10년 전, 20년 전부터는 또 명태가 안 잡힙니다. 남한에서. 안 잡히기 때문에 또 뭐 요즘 오징어를 하기도 하고 아하.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죠. 어떤 그 재료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 없으면 인문으로 사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끓여온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한식 그 녹마국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식 녹마국수는요 가장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냐 국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국물이. 그러니까 북한의 그 국수는요 국물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서 국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 예. 비빔냉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양에는 그 유명한 옥류관이 있죠. 예. 함경도에는 함흥에는 뭐가 있냐. 신흥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는 다 국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물 있는 국물에다가 거기에다가 뭘 말아먹냐. 아까 말한 감자 전분면을 말아먹는 거예요. 감자 전분면은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또 감자 전분이 없으니까 고구마 전분을 네. 썼는데 고구마 전분은 감자 전분보다는 질기지 않아요. 근데 훨씬 답니다. 네. 단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씹으면 싹싹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저는 함흥냉면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오돌오돌 씹힐 때 쾌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간이 음식을 맛으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식감으로도 먹고 향으로도 먹고 그렇죠. 소리로도 먹고 그렇죠. 그것이 겹쳐진 게 저는 이 녹막국수 특히 남한에서 만들어진 함흥냉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럼 함흥냉면이라는 말 자체는 속초에 와서야 생겼다고 봐야겠네요. 그거는 유래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쪽 속초 분들은 이제 우리가 만든 말이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51년도에 그 부산에
많은 분들이 정착을 하거든요. 네. 그 사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긴. 네. 사진에 보면 51년도에 미국인이 찍은 사진에 보면 함흥냉면 옥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록적으로는 증거적으로는 부산이 먼저고.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거기서 왔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는 좀 약간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을 구분하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함흥냉면의 이 질긴 면을 뽑는 과정도 아주 엄청난 노동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쭉 내리면 유압이 공기압이 싹 들어가면서 쉽게 싹 내려오거든요. 예. 옛날에는 그 기계가 없었어요. 압출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힘으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 사실은 뭐 조선시대 보면은 사람들이 천장에 매달려가 내리는 것도 있었는데 그 메밀보다 이 전부는 더 질겨요. 예.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당시에 예. 그 노동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노동 속에서 나왔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이 함경도 분들은 평안도 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네. 우리 전라도 경상도가 약간의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예. 근데 이분들이 함경도 분들이 굉장히 거셉니다 보니까. 오. 무인들이 많으시고 옛날에 예. 장수들이 많았어요 보니까. 오. 그리고 함경도 어머니들이 굉장히 좀 거세나 어머니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거세고 질긴 면은 함경도의 특징을 잘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평양냉면 집에는 없는데 함흥냉면 집에 가면 주는 이상한 그릇 잔이 하나 있죠. 그 육수잔? 육수잔 주잖아요. 네. 그게 왜 나오냐면 온육수잔. 예, 네. 왜냐면 일단 함흥냉면의 가장 큰 특징이 질기기도 하지만 맵잖아요. 엄청 맵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는 사골 육수를 주로 내는데 사골 육수를 같이 주는 거예요. 왜? 매운 걸 먹었을 달래라고. 때 달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과학적 이유는 기름을 먹어야지만 이게 싹 내려갑니다. 매운맛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매운 냉면집 가면 요즘에 옛날에 무슨 뭐 시루 시작하는 있어요. 음료수. 그 기름 맛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이게 싹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물로는 씻기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물 먹으면 더 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름기가 있는 게 필요한데 육수야말로 기름기의 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육수가 있는 거는 그 전에 뭐 배처럼 있는 게 아니고 매운 거 먹고 나서 매울 때 한 잔씩 들이키면 맞아요. 매운맛이 싹 가시게 되는 거죠, 보니까. 예. 그렇군요. 예. 이야, 지금 이제 그 육수 한 모금에도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그 맵고 강렬한 양념 그리고 고구마 전분으로 뽑아낸 질긴 면발 이런 것들이 실향민들의 좀 강인한 생명력을 좀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네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함경도에서 먹던 그 가장 큰 꿈이 올라가는 거는 명태가 아니고 가자미였거든요. 예. 가자미를 이제 고춧가루로 매콤하게 버무려서 만든 네. 가자미 식혜를 얹어 먹는 거였어요. 예. 근데 가자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명태 식혜가 나온 거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남한식이 이제 변형이 이루어진 건데.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명태라는 음식은 굉장히 자체 맛이 별로 없어요. 걔는 양념을 잘 빨아당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면 가자미회를 파는 집도 있고 뭐 명태회 파는 집도 있어요. 명태회를 얹어서 파는 집들이 있죠. 근데 먹을 때 조심하게 딱 하나 있어요. 맛있는 명태회 집을 구별하는 방법은 생선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가자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자미에 모든 생선 냄새가 나나 비린내가 나면 그 집은 숙성을 못 시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빠질 수 없는 코너 박정배 작가가 추천하는 속초 함흥냉면 맛집 세 곳입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갈까요? 네, 첫 번째는 그 속초에 있는 집인데요. 이 집은 그 함흥냉면의 역사가 시작된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이 집은 대단한 집이고요. 1951년에 창업을 한 집인데 사실은 이분은 그 북한에서부터 창업을 했어요. 네.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네. 20년 30년대에 이미 이 사람이 자전거로 배달하던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가장 오래된 집이고 네. 이분은 또 왜 유명하냐? 그 유명한 명태회 꾸미를 개발하신 분이냐 보니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음식계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원조 논쟁이잖아요. 네. 언제 만들었는지. 이분은 원조를 또 갖추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위대하시고. 근데 이분이 왜 그러면 거기 위치를 거기 잡았을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들은 얘기가 뭐냐면 냉면 만들 때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면을
얼음에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찬물에 확 담가야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네. 이게 탁 쫀쫀해지는 맛이 나면서 그렇죠. 시원하잖아요. 예. 근데 전쟁 때 얼음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항구에는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아, 생선들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정착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 명확하네요. 그리고 원래 그 명태도 어부들은 이렇게 드셨대요. 어부들은 이렇게 묻혀가지고 몇 개 먹었는데 그거를 보고 가자미 대신 저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분은 재밌는 게요. 네. 면발이 보면 약간 검은색이 돌아요. 왜 그러냐면 오징어 몸을 살짝 드셔가지고. 아, 그래요? 오. 그래서 이게 중요하냐면 오징어 먹물은요. 감칠맛의 왕 중의 왕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맛이 좀 납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맛집은요? 두 번째 맛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집인데 사실은 이 집은 문을 연 거는 2007년밖에 안 됐어요. 네. 하지만 이분은 실향민 출신이신데 이분은요 저기 대포에 있는 희은 냉면집이에요. 대포에 있는 집. 대포라는 게 거기 바로 밑에 있거든요. 보니까 속초 밑에 있는 양양에 있는 건데 대포한 근처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100% 고구마 전분을 활용합니다. 사실은 이 고구마 전분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구마 전분은 씹으면 이렇게 질기지 않기 때문에 살캉살캉 쫀득쫀득 먹으면 단맛이 싹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집에 고구마 전분은요 내가 반죽하러 봤어요. 근데 그 반죽하시는 사장님 팔뚝이 제 뭐 다리통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제가 검도가 개 높은 단수인데 오. 그러니까 반죽할 때 아주 좀 팔 근육이 좋은 분이 힘을 좀 빼서 반죽할 때만 제대로 반죽이 나온다. 저 정말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면발은 대한민국에서 이 집이 넘버원이다. 예. 말씀드릴 수 있는 집이라서요. 꼭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이 집에는 항상 실향민 1세대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왔대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왜 오는지 아세요? 고향의 맛. 고향의 맛.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집에 있는 음식이 고향의 맛을 자극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속초 함흥냉면 맛집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집은 그 아바이 마을에 가면 냉면집들이 양쪽으로 쭉 있거든요. 네. 그 안에 디귿으로 시작하는 집이 있어요. 보니까요. 이 집은 명태 냉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소고기 편육하고 명태 냉면을 같이 올려요. 이렇게. 같이 올려서 그걸 같이 먹는 또. 소고기요? 예.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80년, 90년대 진짜 유명했어요. 보니까. 예. 아바이 마을이 막 뜰 때 이 집은 꼭 가봐야 되는 우리가 명소로 점집이고요. 사실은 1세대 실향민의 정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진행하다 보면 제가 이게 음식을 먹는 건지 역사를 공부하는 건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르겠지만 예. 아까 말한 제일 처음 한 집이 시초집이고 예. 두 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집이 그거에 북한식에 가까운 집이고 두 번째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양양에 있는 대포에 있는 그 집은 현대적인 모던한 함흥냉면을 만든 집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좋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냉면 드실 때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고 의미도 있다.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요. 일단 절대로 가위를 자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너무 슬펐던 거 본 게 가위로 한 20번 자르셔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두 가지를 잃는 거예요. 하나는 그 면이 가지고 있는 장수 오래 살라 네. 이런 기호를 잘라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면이라는 게 이렇게 먹을 때 식감이 있거든요. 예. 퍼먹는 거는 그냥 전분 덩어리 먹는 거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좀 그렇게만 안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하, 그 면 자체를 한번 즐겨보셔라. 예. 라는 그리고 한 말씀 더 말씀이군요. 드리면 함흥냉면의 특징은 자근자근 조금씩 씹어먹는 그 맛이 있어요. 잘라지지 않지만 그러다 보면 단맛이 싹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식탁 위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와 함께 속초 함흥냉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